자,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약간의 하락은 있었지만 지수 흐름에서 크게 벗어난 움직임은 아니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시점에서 봐야 할 게 있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서 빠져나온 거래 대금이 이제 어디로 향하는지, 결국 새로운 시세가 어디에서 만들어지느냐, 순환이 어떻게 그려지느냐, 이걸 봐야 합니다. 그 관점으로 보면 지금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 이게 고점 직전의 모습이에요. 거의 3달 만인데 저점 대비해서 열흘 만에 약 40% 가까이 올라온 자리예요. 자, 이제 오래 버텨온 자리다 보니까 지금의 이런 상승분이 좀 아쉬울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걱정할 자리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AI 인프라 안에서도 좀 필요한 순서가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하나예요. 이런 AI 투자가 계속될수록 그 뒤를 받쳐줄 인프라도 같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 결국 지금은 이 구조만 확인하면 됩니다. 자, 엔비디아가 텍사스 전력 인프라 기업 렌시엄에 최대 3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4조 원을 이제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봐야 할 거는 이런 투자 규모보다 조건이에요. 엔비디아는 우선 20억 달러를 투자하고 전력망 연결 같은 조건이 충족이 된다면 10억 달러를 더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AI 시장에 GPU를 아무리 많이 확보를 해도 이 전력이 없으면 데이터 센터를 돌릴 수 없는 상황이 나오는 겁니다. AI 경쟁이 아무리 많이 확보돼도 전력이 없으면 데이터 센터를 돌릴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AI 경쟁이 이제 반도체 확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반도체를 실제로 돌릴 전력까지 확보하는 그런 경쟁으로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하루 만에 또 다른 움직임이 나왔어요. 이번에는 전력에 직접 투자한 게 아니라 AI 인프라에 들어갈 자금 자체를 끌어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엔비디아가 자, 오늘 아폴로, 블랙록, 블랙스톤, 골드만삭스 이전 글로벌 금융사 6곳과 이제 손을 잡고 5천억 달러가 넘는 AI 인프라 금융 플랫폼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엔비디아가 5천억 달러를 직접 투자한다는 게 아닙니다. 외부 자본까지 끌어와서 AI 데이터 센터와 전력 같은 인프라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하루 사이에 몇백 조의 그런 투자와 엔비디아가 보여준 움직임을 보면 상당히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전력을 확보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제 AI 인프라에 들어갈 자본을 확보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AI 투자가 단순히 GPU를 더 사는 단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데이터 센터를 짓고 전력을 확보하고 그 인프라에 들어갈 자본까지 같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왜 하필 텍사스인지도 보셔야 되는데 지금 미국의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이 텍사스에 굉장히 몰리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투자한 렌시엄도 텍사스에서 스타게이트 데이터 센터의 그런 전력 인프라를 개발하고 있고요. 여기에 한국의 데미 투자도 이제 텍사스와 연결이 됩니다. 지금 데미 투자 1호 프로젝트로 추진되고 있는 게 대규모 가스 복합 화력 발전소죠. 자, 결국 텍사스는 AI 데이터 센터가 몰리는 곳이며 데미 투자를 통해 전력 인프라까지 같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지금 AI 투자와 전력 투자가 동시에 들어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 전력 인프라가 확대되기 유리한 위치에 있는 거죠. 근데 그 위치에 두산 에너빌리티도 있는 거죠. 자, 근데 이런 전력 수요가 계속 늘어난다면 결국에는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그 전력을 안정적으로 만들어내는 바로 발전 설비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여기서 원전까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전력이 AI 경쟁력이면 그 전력을 24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공급할 해법이 필요한데, 자, 미국이 그 답을 지금 원전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말이 아니라 자금으로 실제로 움직였습니다. 미국 에너지부가 175억 달러, 자, 우리나라 돈으로 24조 원 규모의 조건부 대출 프로그램을 내놨습니다. 미국 내 대형 원전 최대 10개 건설을 앞당기기 위한 자금이에요. 자, 그런데 그 핵심 자금이 어디로 먼저 들어가냐? 원자로 압력 용기, 그리고 증기 발생기, 대형 단조품 같은 장기 납기 핵심 기자재를 미리 확보하는 데 쓰입니다. 자, 이런 장비는 주문한다고 바로 나오지가 않거든요. 결국 원전을 빨리 짓고 싶어도 이런 핵심 기자재가 늦어지면 전체 일정이 늦어집니다. 결국 미국이 지금 돈을 넣고 있는 것은 단순히 이런 원전 건설비가 아니라 원전을 실제로 빠르게 지을 수 있는 공급망입니다. 이 원전 건설을 앞당기는 핵심이 이제 기자재 확보인데, 이게 결국 두산 에너빌리티죠. 원전을 짓겠다는 것과 실제로 원전 기자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특히 원자로 압력 용기, 그리고 증기 발생기,
이런 핵심 기자재들은 제작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이런 대형 설비를 만들 수 있는 생산 기반도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자, 결국에 이제 원전 시장이 커질수록 중요한 건 누가 설계했느냐도 있지만 누가 실제로 만들 수 있느냐가 되는 겁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대형 원전 주기기를 제작할 수 있는 생산 설비와 경험 이미 다 갖추고 있죠. 미국 원전 시장에서도 웨이팅하우스 AP1000 관련 핵심 기자재를 공급해온 경험도 있고요. 자, 그러니까 미국이 원전 건설을 확대하게 되면 핵심 기자재, 그리고 실제 제작 가능한 공급망, 이 순서로 이제 수요가 내려오는 구조를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공급망의 중요성은 대형 원전만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또 뭐가 있죠? SMR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이제 SMR은 전 세계 실제 전력원으로 가고 있어요. 자, 그중에 이제 미국의 움직임을 또 보시면 미국 에너지부 디피션의 그래비티 원자로에 대한 원자력 안전 설계 협약에 승인을 했습니다. 이 원자로는 기존처럼 지상에 거대한 원전 건물을 짓는 방식이 아니라 원자로 자체를 이제 지하 1.6km에 넣는 방식인 겁니다. 출력도 약 15메가와트급으로 작게 만들어서 이제 데이터 센터 같은 전력 수요처 가까이에 설치하는 분산형 전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미국이 SMR 하나의 원자로 기술로만 보는 게 아니라 필요한 곳에 전력을 공급하는 새로운 방식으로도 확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좀 있으면 한국에 방한하는 빌 게이츠가 만든 테라파워죠. 지금 이 테라파워 프로젝트에도 두산에너빌리티가 핵심 기자재 공급을 참여하고 있는데, 일단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SMR도 결국에는 똑같다는 겁니다. 설계만 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원자로와 기자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SMR 프로젝트가 속도가 빨라질수록 실제 제작이 가능한 공급망의 그런 중요성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스럽게도 두산 에너빌리티의 그런 중요성도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여기까지 보시면 이제 구조가 하나로 연결이 됩니다. AI 투자, 그리고 전력 수요, 그리고 발전 설비, 그리고 원전과 SMR, 기자재 수주, 이게 매출이 이제 실적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시장이 진짜 확인해야 될 거는 바로 수주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실제로 기자재를 수주하고 그 수주가 이제 매출로 연결이 되고 결국 실적으로 확인되는 것. 이때부터는 우리가 단순한 기대감과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다시 할게요. 숫자로 확인되는 그런 순간이 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주가가 잠깐 쉬어간다고 해서 이런 구조 자체가 끝났다고 볼 필요가 없습니다. 자, 중요한 건 오늘 주가가 몇 퍼센트 올랐느냐가 아니라 이 구조가 실제 수주와 실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느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봐야 할 건 하나입니다. 그 흐름이 실제 수주로 얼마나 빠르게 연결이 되느냐. 지금 당장 주가가 조금 쉬어간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AI 투자가 계속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전력 수요가 늘어나고 미국의 원전과 SMR 투자가 계속된다면 그 흐름은 실제 기자재와 수주 실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은 조급하게 움직이기보다 이 구조가 계속 유지되는지만 확인하면서 그에 맞춘 대응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결국 시장이 확인하게 될 건 이런 기대감이 아니라 수주와 이제 실적이라는 숫자일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잊지 마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내일은 더 도움되는 영상으로 오겠습니다. 윤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